자, 비트코인 차트 채널 상단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활용하고 있었던 지금 가장 유효한 채널 고점 그리고 그 확장 65.1K를 포함하는 이 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돌파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왔지만 가장 문제는 이걸 뚫어줄 거였으면 우리가 72.4K를 뚫어줬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저는 여기를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큰 관점을 가져갔을 때 ES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참고해 봤을 때 지금 못 올리는 이유가 있다. 오히려 지금이 탈출 마지막 기회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72.4K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날봉상에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72.4K를 찍었던 이 순간에 RSI 수치가 33.47입니다. 기형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주가가 오르려고 노력을 해봐도 RSI로 이렇게 시장에 애를 써봐도 전고 여기 72.4를 못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하락 다이버전스의 지속적인 컨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날봉 마감과 함께 다시 한번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지고 있죠. 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오히려 이 반등 움직임을 믿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 났기 때문에 그것도 힘이 강한 히든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기 때문에 72.4 여기 전구를 돌파하지 못하고 천장만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위험 신호로 읽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나간 영상에서 전쟁 긴급 브리핑이다. 숏에 대한 익절은 진행해야 되지만 롱은 시기상조다. 풀백 나왔을 때 잡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기존까지 우리가 끌고 가고 있었던 숏 포지션 어떻게 잡을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 4시간봉 채널 써서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단 돌파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30분 봉에서 나와준 여기 이날 기억나십니까? 2월 24일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확인되었던 그 지점, 기관들의 평단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쇼츠로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 구간 내에서 숏에 대한 익절은 진행을 해야 된다. 하지만 롱을 따라타기엔 위험한 자리다. 왜? 방금 미사일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경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백 나왔었던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최종적으로 익절할 수 있었고, 풀백 나왔을 때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풀백이 나왔죠. 화면에 이 사망 찌라시 돌던 그 기점과 명확하게 동기화되면서 풀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5K와 63K에서 각각 롱 포지션 설계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찌라시 기반이죠. 최소 비중으로 태워야 됩니다. 3%만 태워서 채널 상단 68K 라인까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106.57%. 자, 그리고 어제 나온 이 강력한 상승분 또한 결국 미국 전쟁부 장관의 연설 기반으로 기대감 기반으로 치고 올라간 것이지 차트상에서 아직까지 71을 못 들어줬다. 이는 반드시 위험 시그널로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와 ES 차트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US 오일 차트를 한번 살펴봅니다. US 오일 차트를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확대되고 있고 결국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에 대한 통제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갭상을 이렇게 띄워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 33%가 올라간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술주에 대한 충격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스닥 차트 한번 살펴봅니다. 나스닥 차트도 지금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변곡 실패했죠. 어제 날봉 마감 어떤 모양으로 됐습니까? 자, 주봉상에서 채널 잡습니다. 이렇게 깊게 찌르기 들어왔고 거리랑 확실하게 동반된 이 자리를 반드시 핵심 기점으로 쓸 수 있는 고점 그리고 그 확장 이런 식으로 채널 잡아봤을 때 어제 날봉 마감 자체를 이 중단선 못 들어주는 개형으로 해버렸다. 그리고 지금 중단선에서 밀려나오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이슈, 기름값이라는 이슈가 여기를 뚫어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힘들게 한다. 이 여건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락의 가능성에 조금 더 염두를 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투심 자체도 지금 중단선을 뚫어주기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ES 차트, S&P 500 선물 차트입니다. ES 차트에서도 우리가 채널을 잡습니다. 22년 1월 3일 고점 그리고 그 다음 고점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항선을 설계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잡아볼 수 있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나왔던 이런 식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죠. 날봉으로 전환합니다. 이 중단선 또 못 들어주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여전히 잔재하고 있고 나스닥과 투심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채널 상단 뚫어줬으니까 이거 딛고 이런 식으로 상승분 나올 것이다. 사실은 희망 회로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미 국무부가 중동 전체에 대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레바논, 이란, 오만, 이라크, 카타르 웬만한 지역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 대피령을 내려놓은 상황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잔재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기름값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ES와 나스닥이 못 가는 이유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지금 자리가 롱을 볼 수 있는 자리, 이 상단선 체크해줬네 지금 롱 들어가야지 하기는 위험한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락 채널을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승 채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 저점 자리 2월 24일 핵심 자리죠. 2월 12일, 2월 24일 정말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상승 채널 하나 잡아봅니다. 저점, 그리고 고점, 붉은 채널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채널을 잡아봤을 때 결국 이 중단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잡혀 나온다. 적어도 복마감 자체를 여기 위에서 해주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필요했는데 끄달려 내려와 버렸다. 전고 라인 여기에 대해서도 몸통 마감을 못 쳐줬다. 여기를 뚫어줬어야 날봉 하락 다이버전스를 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전고 라인에 대해서 몸통으로 걸쳐주지도 못했으면 이 움직임은 그저 위쪽에 존재하고 있었던 숏 매물대에 대한 강제 청산이 지나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숏 매물대에 대한 청산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온체인 데이터와 ES 차트 그리고 나스닥 전체적인 투심들을 파악해 보았을 때 지금 상방을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있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전체적인 관점과 시황들 제가 매일 한 편씩 업로드 해드리면서 시청만으로 돈이 되려고 저희 코인인사이트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포모, 이 두려움을 억제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저와 함께 잡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 자, 저는 지금부터 기다릴 겁니다. 어떤 자리를 기다릴 거냐? 자, 어제 여러분 미 전정부 장관 연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11시 여기 이 자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3중의 연수 양봉이 박혀 나왔는데 그러면서 생성된 구간이 우리가 FVC라는 구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직전 꼬리꼬리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꼬리꼬리 연결했을 때 지금 이 FVC 구간에 대한 무력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여기에서 뒤도 주고 상승분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롱 포지션에 대한 정산이 눈앞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롱 포지션 정산이 멈추는 67.3K 혹은 더 나아가서 67K 라인까지 와야만이 우리가 롱을 담아볼 수 있고 여기 가기 전까지는 하락이 우세하다라는 단기적인 관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하필 공교롭게도 그 롱 정산이 멈추는 67.3K와 67K 라인은 뭐가 존재합니까? 이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FVG 구간이 존재합니다. 저는 여기서 1차적으로 여기서 롱을 담아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FVG 구간을 믿고 배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눌롱 한 자리 보겠다라고 롱 포지션 하나 공유 드리고 들어왔는데 결국 지금은 길게 볼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한 수립은 불가능하다. 당장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길게 볼 수 있는 포지션 수립을 위해서 이슈에 대한 관측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휴 동안 이슈 이렇게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찌라시 기반 다점 잡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촬영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의 실시간 브리핑 여러분들께서도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원클릭으로 진입 가능하시게끔 제가 조치해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 당장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지금 어떤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꼭 받아보시면서 매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나스닥이 반등에 실패했으며 ES 차트도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각각 채널의 중단선을 돌파 실패했죠. 거기에 더불어서 US 오일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 혼자 간다? 힘든 얘기고 비트도 지금 날봉 하락 다이버전스 컨펌이 났기 때문에 당장은 하락 방향성 봐야 된다. 언제까지? 이 장기화 전쟁 위기 악재는 해소가 된 게 맞습니다. 그 움직임이 이런 식의 급상승 움직임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 악재는 여전하다라는 거죠. 이 장기화 악재를 뿌리 뽑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이슈에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트래킹이 필요하다. 이 장기화 악재를 뚫어주면서 올리고 싶었으면 비트는 72K 자리를 반드시 뚫어줬어야 됐고 나스닥은 중단선 자리를 뚫어줬어야 됐으며 ES 차트 또한 마찬가지. 뚫어줄 자리들을 못 뚫어준 상황에서 장기화의 여지가 보인다. 거기에 다이버전스까지 컨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승 가능성을 보시기보다는 하락 가능성에 조금 염두를 두셔라. 지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 여기 상단선 돌파해줬으니까 지지 테스트 했으면 그때 사야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자리는 청산 진행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숏 스퀴즈 그리고 롱 스퀴즈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잡혀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 안전한 자리는 66.9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 FVC 구간에서 첫 번째로 짧게 받아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할 것이다. 그런 관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하락선을 돌파해줘봐야 상승 채널 중단선도 못 뚫고 있습니다. 상승 채널 중단선 뚫어주고 지지받았을 때 여기가 롱타점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디뎠다고 받아먹기에는 상승분이 너무나도 제약적이다. 더불어서 이 잡는 지점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한 청산지대의 중간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활용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 받아먹을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이란 이슈는 여전히 잔재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비롯해서 ES 차트까지 중단선 못 들어주고 변곡 실패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ES 차트도 나스닥도 지금 여러분 중단선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봉을 한번 보실까요? 중단선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 나스닥까지 병행해서 보았을 때 나스닥도 지금 중단선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여기 이 자리 중단선 자리였겠죠. 주봉으로 잡은 채널 기억나십니까? 여기 이 자리 포함하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 그리고 그 확장 이런 식으로 잡아봤을 때 정확하게 찍어내야겠죠. 이 중단선 아래에서 날봉이 마감을 해버렸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중단선 변곡을 실패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 움직임과 국제유가라는 핵심 요인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변곡을 쳐줄 수 있냐? 못 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혼자 오를 수 있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 가능성에 조금 더 염두를 두셔라. 방향성을 잡기는 시기상조다. 결국 이슈에 좌우되는 장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단기 타점 위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장세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분석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하나씩만 부탁드리고, 지난 영상도 댓글 20개나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 코인인사이트 채널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댓글까지 꼭 하나 부탁드리면서 제가 확인하셔야 되는 이슈들 브리핑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꼭 받아보시면서 오늘도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